안녕하십니까, 전사일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1라운드 당장 내일 드래프트를 시행한다면 탑 12를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7월달에 탑 12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부분이겠죠. 만약 바로 내일 드래프트를 한다면 지명될 1라운드 탑 12 선수를 지금부터 공개해볼까 합니다. 일단 시작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바로 내일 드래프트를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이유는 현 시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또 상황을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모르고 작년에 김동주 선수처럼 갑자기 튀어나오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경기가 끝난 드래프트를 한 달 반 정도 남긴 현 시점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바뀐 게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심준석, 김서현, 윤영철, 신영우, 서현원, 송영진, 이진아, 김범석, 김민석, 박명근 선수를 말씀을 드렸었고 다크호스로서 김유성 선수와 엄형찬 선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명이 1라운드 후보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와 변화가 된 상황은 엄형찬 선수가 해외 진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로운 선수가 급부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청년기에서 149km의 빠른 볼을 증명을 하면서 일약 상위권 후보로서 발돋움을 했습니다. 일단 이로운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 리그에는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고 구속도 144, 143 정도 뿐이었고 그것도 한두 개가 나오는 정도밖에는 구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안타율도 상당히 높았고요. 하지만 이번 청년기에서 두 번 광주진흥고전, 경기고전에서 모두 149km의 스피드를 기록을 하면서 거기다 제구도 좋고 원래 투구 폼이 부드러운 선수다 보니까 상위권으로서 모습을 이제 치고 나오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판도 변화를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이로운 선수에 대해서는 많은 구단 관계자분들이 호평을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 리그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부상에 대한 여파입니다. 여전히 부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걸려하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일례로 경기고등학교 김문수 선수에게 홈런을 맞은 페스트볼이 147km였거든요. 그런데 9위가 147이 나오는데 그런 대형 홈런을 맞는다는 자체가 아직까지는 팔이 완전치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공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9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가 대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모 구단 팀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도 프로에 오면 MC에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로운 선수의 어떤 부상 상태는 어깨가 아니고 팔꿈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팔꿈치는 요즘 워낙 많이 하는 수술이고 성공 확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1년 정도만 제어를 하면 되겠지만 1라운드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내 예상으로는 1라운드 후반에서 2라운드 중반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한 이 정도 순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남은 대통령배에서도 봉황대에서도 대구고등학교 출전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를 지켜보시면 될 듯 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신 것은 심준석, 김서현, 윤영철 선수에 관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 외에는 더 이상 심준석, 김서현, 윤영철 선수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고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전상일TV에서 공유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팬 여러분들께서 가치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준석, 김서현, 윤영철 선수의 현재의 판도는 크게 변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윤영철 선수의 어떤 순위가 훨씬 더 올라갔다고 보면 되겠죠. 심준석 선수와 김서현 선수는 이번 청경기에서 어마어마한 구속을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평균 구속이 150km를 넘었습니다. 적어도 김서현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오버핸드로 던졌던 1회에서부터 3회, 그 다음에 심준석 선수가 명충고전에서 이 선발로 나와서 던졌던 1회에서 3회까지 강판되기 전까지 포심의 전 구속이 150을 넘었습니다.
딱 한 개, 149 정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거의 전 구속이 150을 넘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과시했습니다. 거기다 심준석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 부산고전에서 신월 야구장에서 펼쳐졌던 부산고전에서는 정말 구위가 엄청났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운드 두 발, 세 발 앞에서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줬다고 해요. 그만큼 구위 자체는 김서현 선수보다는 심준석 선수가 한 수 위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구 폼이 약간 바뀌면서 팔이 약간 올라가면서 제구가 조금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밸런스가 조금 더 좋아졌다는 의미죠.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투수로서의 어떤 그런 제구나 어떤 경기 운영 능력은 갖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두 선수 모두 그렇다는 평가가 많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윤영철 선수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심준석 선수의 해외 진출 여부가 될 텐데요. 제가 정윤진 감독님께 대놓고 여쭤봤습니다. 감독님, 이번에 심준석 선수 메이저리그 진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감독님이 나도 몰라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납니다. 드래프트 신청서 제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대통령배가 진행되면서 아마 심준석 선수의 해외 진출 여부도 결정이 나게 될 듯 합니다. 심준석 선수가 해외로 나가든 나가지 않든 하나와 기아 정도까지는 크게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영철 선수도 그렇게 흔히 나오는 자원은 아닙니다. 물론 뭐 많은 팬분들이 구속이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윤영철 선수가 그냥 흔히 나오는 자원인 줄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마야구 기자 생활을 한 이래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5년 내내 이렇게 우승을 많이 하고 이렇게 꾸준히 잘한 왼손 투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윤영철 선수의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제구도 저는 소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 때도 여타의 자원들과는 제구의 어떤 스킬이 달랐습니다. 향방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그냥 고등학교 조언이어서 제구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윤영철 선수는 프로에 가서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제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강 야구에서도 1차전에서도 잘했지만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 2차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2차전에서도 이 레전드 선수들이 전부 다 감탄을 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당장도 먹히는 공이라고 감탄을 했다고 하고 많은 레전드 선수들이 이 선수는 먹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셉션이 좋고 그 다음에 경기 운영 능력이 좋고 그리고 지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많이 던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부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상으로 대회를 빠지거나 경기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유연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부분이죠. 거기다 프로에 쓸 수 있는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영우 선수를 데려가는 것이 정석 배당이 되겠죠. 프랜차이즈 스타이고 그리고 신영우 선수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년기에서 좋았습니다. 무려 152km의 정말 좋은 인생투를 펼쳤어요. 정말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롯데에서 탐을 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정말 곤란해지는 건 NC 다이노스가 되겠죠.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는 투수를 뽑아야 할지 야수를 뽑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순번에서는 충분히 뭐 서현원이라던가 송영진이라던가 이런 투수를 지명해도 되는 것이고 또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는 김유성 선수는 지명을 해도 된다는 어쨌든 팬 여러분들의 면죄부가 있는 구단이다 보니까 김유성 선수를 지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쨌든 간에 뭐 박민우 선수를 대체할 자원으로 혹은 외야 자원을 나성범 선수가 어쨌든 FA로 나갔으니까 외야를 대체할 자원으로 김민석 선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빅4 그 다음 선수는 누가 될지는 현재까지는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윤영철 선수에 대한 가치는 이번 청년기를 통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5월 2일날 영상에서 심준석, 김서현 선수에 이은 제3순위로 이 선수를 주목하세요라는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바로 윤영철 선수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요. 드래프트는 희소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모 구단 팀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윤영철 선수 외에는 즉시 전력감 자완 투수가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윤영철 선수의 희소성은 높습니다. 거기다가 충암고등학교 이영복 감독님께서는 충암고등학교에 20년 정도 지금 계신 분이신데, 충암고등학교 역대 최고의 사우스포는 김기범 선수라고 합니다. 저는 뭐 이분을 현역 시절에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윤영철 선수가 그 선수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충암고등학교 역대 최고의 왼손 투수이자 고우석 선수라든가 굉장히 좋은 투수들이 박명환 선수라든가 좋은 투수들이 많았지만, 현재까지 충암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윤영철 선수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충암고등학교는 우승도 많이 한 정말 대단한 명문고등학교인데,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면 윤영철 선수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해당 영상에서 윤영철 선수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많은 힌트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영철 선수가 희소성이 워낙 높은 데다가 한계를 뛰어넘을 경우 심준석, 김서현의 양강구도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다른 구단이라면 윤영철 선수의 가치가 훨씬 높을 테지만, 롯데라면 신영호 선수가 로컬보이인데다가 신영호 선수도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까 50대 50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영호 선수가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시점이 아니라 그때였다고 하더라도 윤영철 선수의 가치가 매우 높다는 소리입니다. 여담이지만 LG트윈스의 백성지 팀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드래프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허인선 선수도 분명히 고려를 하긴 했었다. 하지만 내년 시즌을 따져보니까 좋은 포수가 내년 시즌에 훨씬 많아 보이더라. 그리고 윤영철 선수가 우리 팀까지 올 수 있을까를 계산해 봤더니 윤영철 선수는 절대 우리 팀까지 올 수가 없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김주환 선수 같은 경우는 145를 던질 수 있는 장신 왼손 투수이고, 내년 시즌으로 보면 상위권 왼손 투수에 속할 수 있는 선수다. 따라서 이 선수를 지명을 했고, 올해는 한 텀 쉬어가더라도, 왼손을 한 텀 쉬어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 예상은 굉장히 정확한 것이죠. 그만큼 왼손 투수에 대한 가치가 현장에서 높다는 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기아는 윤영철과 신영우 둘 중에 누구에게도 관심이 있나요? 물론 신영우 선수도 너무너무 좋은 선수입니다. 누가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윤영철과 신영우가 남는다면 저는 윤영철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아 타이거스에 김기훈 선수도 있고 이유리 선수도 있고 왼손 투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왼손은 다다익선입니다. 확실한 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야구에서 왼손 투수는 쟁여놓으면 놓을수록 더 좋은 것이고, 트레이드 시에도 금값입니다. 많으면 많아도 무조건 쟁여놔야 되는 포지션이고, 차명석 단장님도 장정석 단장님도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윤영철 선수에 대해서 불호를 제시한 구단 관계자분도 계십니다. 이야기만 드렸으니까요. 안 좋은 이야기도 한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견과 안 좋은 의견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팬 여러분들의 알 권리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윤영철 선수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제기하신 모 구단 관계자분은 첫 번째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무조건 일단 9위가 담보가 돼야 된다. 신영우 선수 같은 경우는 밸런스만 조금 잡아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선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구를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한 어떠한 관계자분께서는 신영우 선수 같은 경우는 변화구가 굉장히 좋은 것을 갖고 있고 완성도가 좋은 선수인데다가 150km 이상을 던질 수 있고, 그러니까 왼손 타자를 상대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전형적인 선발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급부로 이 관계자분은 이제 신영호 선수를 좀 좋게 보셨는데요. 윤영철 선수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페이스 조절을 하기 위해서 살살 던지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 정도가 한계인 것인지 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도 구속이 빨랐던 선수가 아니었다. 따라서 프로에 가서 지금보다 구속이 더 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선발 투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관계자분께서는
물론 분명히 프로에서 중간 계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지금 정도의 구속으로는 선발 투수는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는 현 상태에서 1라운드는 무조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평가가 계속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타격 능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모 구단 관계자분께서는 타격은 이미 확실하다. 너무너무 좋은 선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대구고등학교 상대로 3안타를 때려냈습니다. 지금 타율 무려 5할을 넘어서 6할에 근접을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어떤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의 좋은 투수들을 다 때려잡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거기다가 주루도 뛰어납니다. 피지컬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좋은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는데다가 어깨도 나쁜 편이 아니죠. 따라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아마도 무난하게 1라운드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서현우 선수가 많이 안 좋아서 서현우 선수가 2라운드를 밀리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서현우 선수도 송영진 선수도 모두 1라운드로 나갈 것이 어떤 유력한 선수들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습니다. 일단 서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변화구를 지니고 있고 패스트볼도 145, 6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장래성이 돋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1라운드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체형 자체가 아직까지는 워낙 힘을 못 쓰는 체형인데다가 거기다가 투구폼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밸런스도 좋고요. 팔스윙도 부드럽고요. 거기다 프로에서도 통하는 변화구 슬라이더도 가지고 있고 체인지업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장래성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 선수의 기량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1라운드급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1라운드에 나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난번과 조금 달라진, 지난번에 제가 발표해드렸던 명단과 조금 달라진 부분은 김유성 선수가 점점 상수에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장의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구단 고위층에서 뽑아도 된다, 뽑아라 라고 말을 해야 뽑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무리 기량이 좋다고 한다고 한들 공개적인 어떤 학폭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이런 선수를 스카우트 팀에서 이 선수의 기량이 좋아서 뽑아야겠다라고 해서 뽑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의미죠. 그런데 최근 여론이 점점 징계를 모두 다 받았고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은 뽑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구단도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김유성 선수는 1라운드로서는 상수인 정말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반대급부로 해서 청년기에서는 박명구 선수가 페이스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박명구 선수가 최고 구속이 146km 정도까지 밖에 나오지 않았고 특히 중앙고전에서는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하고 비교했을 때 김유성 선수와 박명구 선수의 자리를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진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청년기 경기 상고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 지방구단 관계자분께서는 일단 부상의 우려는 어느 정도 씻어낸 것 같다. 그때 당시에 7연속 타삼진을 잡아냈죠. 최고 구속이 145km가 나왔습니다. 일단 부상의 우려는 어느 정도 씻어낸 것 같다. 제구도 괜찮은 것 같고 보여줄 것은 많이 보여준 것 같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부상의 우려만 없다면 이 선수도 1라운드가 무난한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1라운드 후보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상의 우려를 완전히 털었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목동 야구장에서 제가 본 이진아 선수의 모습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았습니다. 충암고전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긴 이닝을 던지는 모습이라던가 스피드적인 측면이라던가 구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김범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김범석 선수가 1라운드에 나갈까요? 충분히 저도 나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범석 선수는 현재 나온 모든 야수 가운데서 공격과 수비를 모두 갖춘 유일한 선수다라는 어떤 평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 구단 관계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범석 선수에 대해서
이제 공격 쪽만 높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비 쪽도 굉장히 평가가 좋은 선수입니다. 김범석 선수 같은 경우는 초강경인 선수는 아닌데요. 송구가 황금사자기 때 영상 다시 보시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덩치에 비해서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무엇보다 김범석 선수를 높게 평가받는 부분은 굉장히 침착합니다. 굉장히 침착하고 조숙하고 어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에서 볼 배합도 전부 다 하는 것이고 선수들을 다독거리거나 선수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전 포수, 프로에서 주전 포수로 뛰기 위해서는 물론 수비형 포수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큰 선수가 되려면 어느 정도 공격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강민호 선수나 박동호 선수나 뭐 양의지 선수 이런 선수의 사례를 드는 것이겠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김범석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김범석 선수를 1라운드에서 고려하는 팀들의 고민거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올해는 좋은 포수들이 많습니다. 꽤나 많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동훈 선수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선수이고요. 신영석 선수도 있고 거기다가 김건희 선수도 최근에 포수로서 안고 있습니다. 대졸로서 윤준호 선수도 있고요. 박민준 선수도 있습니다. 초강년의 천승민 선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계속 좋은 포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그러니까 그냥 좋은 투수를 뽑고 2라운드 이후에 좋은 포수를 뽑느냐 아니면 공격력에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는 김범석을 1라운드에 수혈하고 2라운드에서 어차피 2라운드에서 좋은 투수를 수혈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2라운드에서 좋은 투수를 뽑느냐가 평가의 관건이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1라운드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7월 31일 날 신인 드래프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순서 상관없이 총 12명의 1라운드 후보를 선정해 본다면 심준석, 김서현, 윤영철, 신영우, 김민석, 서현원, 송영진, 김범석, 이진아, 김유성, 박명근, 이로운 이렇게 총 12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나요? 계속 대회가 이어지고 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영상 업데이트가 조금 많이 퀄리티가 좀 낮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얘가 좀 피곤하구나, 얘가 좀 힘들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 와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뭐 음량이 작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조언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낫고 내일보다 조금이라도 낫고 모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알찬 컨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아마야구 팬분들과 프로야구 팬분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아마야구 채널이 되겠습니다. 전상일TV의 전상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